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성공창업 준비 매뉴얼 교육과정 40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44시 이제 실제 정부 사업계획서를 쓴 실제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회사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서 다음 차시서부터는 강론을 통해서 직접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지금까지 1부, 2부, 3부에서 걸쳐서 배웠던 내용들을 현장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눈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현장을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오늘 소개할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성공한 이 사업계획서 벤치마킹 제이플 에너지라고 하는 회사는 첫 번째는 이 창업자금을 2번 받았어요. 창업자금 1번, 현재는 초기 창업 패키지죠. 초기 창업 패키지로 한 번 받았고, 두 번째는 R&D 연구개발 자금으로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 상호화 기술 구매 조건부 사업, 보통 구매 조건부 사업이라고 하는 R&D를 이걸 먼저 받았어요. 이거를 먼저 받았습니다. 먼저 받고, 이거 초기 창업 패키지는 3년 이내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받고 창업을 나중에 받은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창업 자금을 받을 때는 벌써 심사위원들이 이 회사는 R&D로 벌써 R&D를 여기 보시면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실제 파일럿 테스트를 한 겁니다. 파일럿을 해서 그 대구에 있는 그 발전소에 실제 설치를 해가지고 그 R&D 작업을 해가지고 이 결과가 나온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정부 자금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통 이 R&D 자금을 받으려면 보통 100대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공기업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R&D 사업을 했기 때문에 환경 오염 저감 장치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창업 심사할 때 일단 적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그런 두 가지 자금을 다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떠한 사업계획서보다 그래도 좀 더 가능성이 있는 벤치마킹할 대상인 걸로 저는 판단하고요. 또 이 회사는 또 재밌는 것이 그래서 수상 같은 걸 되게 많이 했어요. 수상을. 여기 보시면 2017년에 그해 한국일보가 주관했는데 그해 중소기업, 그러니까 스타트업 중에서 기술이 좋다 하는 것들 심사해서 대상을 받습니다. 대상을. 환경 오염 저감 장치를 기술 개발한 내용으로 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R&D 자금을 받았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임팩트가 있지만 이거 그래도 17년도에 상을 받았으면 괜찮은 기술이네 라고 이 기술이 우수하다는 근거가 되죠. 무슨 근거요? 객관적인 근거죠. 항상 자기가 주관적인 주장은 아무 소용이 없고 객관적으로 외부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자료인 이런 특허 대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해 또 우수 연구 과제로 선정했고 중소기업 정부기관이죠. 그 다음에 나이스란 정업 평가에서는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고 그 다음에 후보도 추천됐죠. 그때 2018년에 국가가 연구개발은 우수성과 선정 후에 후보도 추천받고 이러한 객관적인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창업받을 되게 유리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사업계획서를 이제 다음 차시서부터 그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왜 그 창업 지원 자금과 R&D 자금을 받았느냐 이런 내용, 객관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보고 심사할 때 이런 내용을 보면 심사가 쉬워지죠. 얘 창업 자금 줘도 되겠다. R&D 자금 보통 10억, 20억 정도씩 해야 되고 자금도 이게 서로 하기 때문에 약 30%인가 자기 부담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정부가 10억 되면 한 3억 정도를 내야 되니까 자금 부분도 있고 또 우수한 그 연구 개발을 거의 한 1년에 걸쳐서 했고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나와서 그 결과를 보고 많은 기관들에서 대상도 받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일단 우리가
저같이 심사를 한다는 사람이 입장에 들어가서 본다면, 이거 줘도 되죠. 이런 정도의 그 수상 내역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창업 자금을 받겠다는데 누가 이걸 좀 저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 회사다. 세 번째. 그리고 이 회사가 좋았던 거는 이런 거예요. 시장 규모하고 성장률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을 객관적인 자료를 주어서 저도 놀랐어요. 이 시장이, 이 환경 오염 시장이 국내에만 1.4조고요. 해외도 되게 크죠. 해외도. 그러니까 이 시장에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 창업 자금을 줘도 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들을 줄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창업 자금도 받고 구매 조건부 R&D 사업에서도 정부 자금을 받는 그러한 기업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실은 국내 오염보다는 중국 시장이 워낙 크죠. 중국은 사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미세먼지가 넘어와가지고 한국에 참 봄과 가을로 굉장히 괴로움도 많이 당하고 중국 시장은 사실 이 부분에 굉장한 투자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보시면 300조를 투자했고 앞으로도 중국 시장이 이런 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금방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중국의 이 환경 오염 장치를 팔면 대박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살 수 있는 근거가 뭐였냐면 국내 대기업하고 공동 진출을 하겠다는 그러한 협의할 때 이게 근거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주장이지만 국내 그래도 큰 코스닥 기업들과 함께 우리가 중국 시장을 진출하겠다고 하는 서로 MOU 정도의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중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 계획서가 이제 되게 돋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제 책에도 이제 정리를 했고 또 다음 차시서부터 구체적으로 우리가 PSST 방식으로 작성된 사업 계획서를 전부 천천히 한 항목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했던 사업 계획서의 원칙, 또 구체적인 작성 방법 이런 내용들을 실제 확인해 보면서 그 사업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그 훈련을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업 계획서를 잘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공한 사업 계획서를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쓴 것들을 흉내내는 거죠. 흉내내는 거. 그래서 이 다음 차시서부터는 실제 이렇게 창업도 받고 R&D 자금 받은 이런 성공한 사업 계획서를 실제 보면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카피하고 어떻게 모방하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사업 계획에 응용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되고 또 사업 계획서의 역량이 한 단계 레벨업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차시부터 성공한 사업 계획서를 잘 벤치마킹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